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한양 뒷골목에는 허름한 행색의 의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생 하나가 그 의원에게 달려와 말하는 것이었지요. 의원님, 제발 이거 좀 터뜨려 주세요. 커서 아프고 손님들이 무서워해요. 그러자 의원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터뜨린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요? 네, 정말 급해요. 이대로는 장사가 안 돼요. 기생이 치마를 걷어 올리자 의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런데 웬걸 기생의 다리에는 커다란 종기가 나 있었던 것이지요. 아이고, 종기가 이렇게 크게 골맞구나. 종기는 골마서 터져야 낫는 법인데 지금 막 터지려 하고 있소이다. 그럼 빨리 터뜨려 주세요. 의원이 능숙하게 침을 놓고 약을 발라주자 종기가 터지면서 고름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시원해라. 의원님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기생이 감탄하자 의원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기본적인 치료일 뿐이요. 그런데 의원님, 행색에 비해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점잖으시는 거 아니에요? 마치 양반 도령님 같아요. 의원이 당황하며 얼른 말했습니다. 그냥 책을 좀 읽어서 그런 것 같소이다. 이 의원의 이름은 진우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떠돌이 의원 같았지만 의술 실력만큼은 한양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었지요. 그런데 진우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었답니다. 진우 옆에는 갑돌이라는 조수가 있었는데 갑돌만이 진우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지요. 도련님,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갑돌이 습관적으로 말하자 진우가 깜짝 놀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이고 갑돌아, 도련님은 무슨 도련님이야? 나는 그냥 의원 진우라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사실 거예요? 조용히 해라.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러나? 하지만 도련님께서는 원래 그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 진우는 사실 떠돌이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정체는 현 임금의 이복형으로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고 의원이 된 왕족이었지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갑돌뿐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양에서 가장 높은 벼슬아치인 영의정 집에서 급히 의원을 찾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이, 갑돌아, 큰일 났다. 마을 사람 하나가 뛰어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영의정 대감집 셋째 아가씨가 갑자기 혼절해서 쓰러졌는데 지금까지 온 의원들이 모두 손을 들었다는군. 갑돌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도련, 아니, 진우 선생님이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가보자꾸나. 하지만 영의정 댁은 문벌이 높은데 저희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환자를 살리는 일에 신분이 어디 있겠나. 어서 가자. 영의정 대감집은 한양에서도 가장 큰 저택 중 하나였습니다. 행랑채만 해도 다른 집 사랑채보다 컸지요. 진우와 갑돌이 대문 앞에 서자 문지기가 험악하게 말했습니다. 거지 같은 놈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안 물어왔어? 어서 썩 꺼져! 저희는 의원입니다. 아가씨 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진우가 정중하게 말했지만 문지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의원? 너 같은 거지가 의원이라고? 웃기지 마라! 여기 오신 의원들이 어떤 분들인데? 그래도 한번 봐드리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당장 꺼져! 그때 안에서 급하게 뛰어나온 시비가 있었지요. 어서 들어오세요. 아가씨가 위험해요. 시비의 이름은 매화였는데 영의정의 셋째 딸 소령의 시비였답니다. 매화야! 이런 거지들을 왜 들여보내? 문지기가 따져 묻자 매화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아가씨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살려주실 분이라면 누구든 모셔야 해요. 하지만 됐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매화가 두 사람을 이끌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의원님, 정말 아가씨를 살려주실 수 있나요? 매화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환자를 봐야 알 것 같소. 다른 의원들은 모두 손을 들었어요. 맥도 이상 없고 열도 없는데 계속 혼절해 있다고. 그렇소? 그럼 더욱 자세히 살펴봐야겠군. 진우가 안방으로 들어가니 아름다운 아가씨 하나가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가 바로 소령이었지요. 소령의 미모는 정말 절세가인이라 할 만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로군요. 진우가 감탄하자 매화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더 예쁘신데 이렇게 아프니까 제발 우리 아가씨 좀 살려주세요.
진우가 소령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이상하군. 맥박도 정상이고 몸에도 열이 없는데 그러게요. 다른 의원들도 똑같이 말했어요. 혹시 아가씨에게 큰 걱정거리나 근심이 있었나요? 매화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혼인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어요. 혼인 문제라고요? 네. 아가씨가 원하지 않는 혼인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영의정 대감이 들어왔습니다. 의원이라고 들었는데 어떻소? 영의정이 진우를 보더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의원이군. 그런데 다른 의원들도 모두 손을 들었는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오? 대감마님, 제가 보기에는 아가씨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프다고. 그건 무슨 소리요? 큰 근심 걱정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의정이 당황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해야 하오? 일단 아가씨가 깨어나면 마음속 근심을 들어보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소? 해보겠습니다. 진우가 특별한 침법을 사용하자 소령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소령이 진우를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깨어나셨군요. 진우의 따뜻한 목소리에 소령의 마음이 움직였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친근한 느낌이 들까요? 진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진우와 소령은 12년 전에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가요? 아마 제가 흔하게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참 품위가 있으신 게 마치 궁궐의 내의원 같아요. 진우가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의원입니다. 그때 영의정이 말했습니다. 소령아, 이제 괜찮아 보이는구나. 사실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서. 소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윤 판서님 댁에서 혼담을 보내왔다. 좋은 인연이니 받아들이도록 해라. 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 갑작스럽지 않나요? 갑작스럽긴 뭐가 갑작스러워? 내 나이가 벌써 22인데. 하지만 저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 혼인의 사랑이 무슨 상관이냐. 집안끼리 맞는 게 중요하지. 소령이 진우를 바라보며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대감마님, 아가씨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더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몇 주나 걸릴 것 같소. 네, 마음의 병은 몸의 병보다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혼담은 완전히 회복된 후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의정이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그럼 며칠 더 보살펴 주시오. 그 대신 빨리 완치시켜 주구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우는 며칠 동안 영의정 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진우가 소령을 치료하는 동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지요. 의원님은 정말 신기해요. 어떤 점이 그러신지요? 다른 의원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시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마치 양반 도령님 같아요. 특히 예의나 말투가 그래요. 진우가 당황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냥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책들을 읽으셨어요? 의서도 읽고 사서삼경도 읽고 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서삼경까지 읽으셨다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소령이 감탄하자 진우가 더욱 당황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어떤 책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시집을 좋아해요. 특히 두보의 시를. 두보의 시라니 정말 좋은 취향이시군요. 국파산화제로 시작하는 그 시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정말 아시는구나. 의원님과 이야기하니까 정말 즐거워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서로에 대한 호감이 커져갔습니다. 이렇게 며칠간 치료가 계속되던 어느 날 갑돌이 진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제가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냐? 갑돌이 얼굴을 빨갛게 하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저 매화한테 마음이 생겼어요. 매화에게? 네. 그런데 어떻게 여자 마음을 얻는지 모르겠어요. 도련님께서 조언을 좀. 진우가 당황했습니다. 이놈아, 나도 여지껏 여인네 손 한번 잡아보지 못했거늘 내가 여인네 마음을 어찌 알겠느냐? 고얀 놈. 도련님도 모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소령 아가씨에게 조언을 구해보자. 여자 마음은 여자가 제일 잘 알 테니까.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갑돌이 기뻐하며 매화를 불러왔습니다. 매화 아가씨, 잠깐 오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매화가 와보니 진우와 소령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갑돌이가 연애 상담을 받고 싶어 해서 매화 너도 불렀어. 소령이 말하자 매화가 깜짝 놀랐습니다.
연애 상담이요? 그때 갑돌이가 얼굴을 빨갛게 하며 말했습니다. 저기, 매화 씨, 예. 제가 매화 씨를 좋아해요. 매화가 놀라서 입을 가렸습니다. 어머, 소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갑돌씨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여자 마음은 복잡해요. 어떻게 복잡한가요? 진심이 제일 중요해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고, 그럼 어떤 행동을 하면 될까요? 갑돌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힘들 때 도와주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주는 것? 매화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서로 대화가 잘 통하는 것도 중요해요. 소령이 덧붙이자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도련님은 어떤 여자가 좋으세요? 갑돌이 갑자기 묻자 진우가 소령을 힐끔 보며 대답했습니다. 똑똑하고 착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여자? 소령 아가씨 같은 분 말씀이세요? 매화가 재빠르게 말하자 소령의 얼굴이 복숭아꽃처럼 붉어졌습니다. 매화야. 그럼 아가씨는 어떤 남자가 좋으세요? 갑돌이 또 묻자 소령은 얼굴이 붉게 물들었지요. 저는, 소령이 진우를 살짝 보며 말했습니다. 배려심 있고, 다정하시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요. 의원님 같은 분 말씀이시네요. 매화가 끼어들자 진우와 소령 모두 당황했습니다. 재미있었네요. 갑돌이도 용기가 대단하고, 매화도 좋은 조언 해줬고요. 소령이 얼굴이 홍당무가 된 채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보기 좋네요. 갑돌과 매화가 서로 눈짓하며 자리를 뜨자 두 사람은 서로를 더 의식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며칠 후 갑돌이가 그만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도련님, 약재가 떨어져 갑니다. 갑돌이 습관적으로 도련님이라고 부르자 마침 지나가던 매화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갑돌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도련님이 아니라 도련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왜요? 아니에요. 분명히 도련님이라고 했어요. 매화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자 진우가 얼른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의원님, 갑돌씨가 의원님을 도련님이라고 불렀어요. 갑돌이가 예전에 지붕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다친 후로 말버릇이 좀 이상해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정말 이상해요. 도련님이라니. 매화는 계속 의심스러워했지만 더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매화가 진우의 짐을 정리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진우의 옷 속에서 아름다운 옷반지가 나온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반지가 소령이 늘 차고 다니는 팔찌와 똑같은 문양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상하네. 어떻게 똑같은 문양이 있지? 매화가 급히 소령에게 달려갔습니다. 아가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의원님 짐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매화가 옷반지를 보여주자 소령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 팔찌와 똑같네. 그러게요. 어떻게 똑같은 게 있을까요? 소령의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났습니다. 12년 전 자신이 10살이었을 때의 일이었지요. 그때 소령은 매화와 부모님 몰래 장터에 나갔다가 나쁜 사람들에게 납치당할 뻔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13살쯤 되어 보이는 한 소년이 나타나서 자신을 구해주었지요. 당시에는 너무나 놀라서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 소년의 호위무사쯤으로 보이는 이가 강도들을 모두 물리치고 소령을 구했었지요. 괜찮니? 다치지 않았니? 그 소년은 소령을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주고는 말했습니다. 꼬마 아가씨, 참 귀엽게 생겼구나. 어린 소령은 처음 겪은 상황에 넋이 반쯤 나가서 울고 있는데 장터에는 간혹 나쁜 어른들이 있으니까 늘 조심해야 해. 이제 괜찮아. 울지 마. 내가 예쁜 선물을 줄 테니까 이제 그만 뚝. 이걸 가지고 있어. 나중에 다시 만나면 이걸 보고 기억할 수 있을 거야. 그때 소년이 준 옥팔찌에 있던 문양과 매화가 들고 온 옥반지의 문양이 같은 것이었지요. 혹시 진우님이 그때 그분일까? 소령이 중얼거리자 매화가 놀랐습니다. 설마 의원님이 아가씨를 어릴 때 구해준 그분이에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처음 봤을 때부터 왜 그렇게 친근한 느낌이 들었는지. 그럼 정말 운명이네요. 소령의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12년 만에 은인을 다시 만난 것일 수도 있다니. 그런데 어느 날 진우에게 위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우가 약재를 구하러 산에 갔다가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질 뻔한 것이었지요. 다행히 나무에 걸려 목숨은 건졌지만 팔에 깊은 상처를 입고 돌아왔습니다. 어머,
의원님, 어떻게 된 거예요? 조령이 진우의 상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괜찮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요. 피가 이렇게 많이 났는데 조령이 직접 진우의 상처를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아프시죠? 아가씨가 돌봐주시니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거짓말. 이렇게 깊은 상처인데 조령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곳에 가셨어요? 아가씨 병에 좋은 약재가 있다고 해서. 저 때문에 다치셨다는 말씀이에요? 진우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정말 미안해요. 제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조령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진우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아가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위험한 곳에 가지 말아요. 제가 정말 걱정돼요. 그날부터 소령은 진우를 더욱 세심하게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상처를 확인하고 직접 약을 발라주었지요. 오늘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가씨 덕분에요. 제가 아가씨를 돌봐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 봤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의원님은 저에게 소중한 분이니까요. 조령의 말에 진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소중한 분이라니요? 네. 의원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저도 아가씨와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맞닿기 시작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윤 판서의 아들이 갑자기 영의정 댁을 찾아온 것이었지요. 소령을 만나러 왔소. 하지만 아직 아가씨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셔서. 이런 건방진 것을 봤나? 어서 비키지 못할까? 윤 판서의 아들은 고집이 세고 성격이 거칠었습니다. 소령이 나오기를 거부하자 화를 내며 소리쳤지요. 감히 나를 무시하는 거요? 그때 진우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너는 누구냐? 저는 아가씨를 치료하는 의원입니다. 의원, 내가 소령의 병을 핑계로 혼인을 늦추고 있다는 거냐? 윤 판서의 아들이 화를 내며 진우를 밀쳤습니다. 아직 상처가 완전히 낫지 않은 진우가 비틀거렸지요. 의원님, 조령이 급히 달려와 진우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윤 판서의 아들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뭐야, 이게? 의원과 환자가 저렇게 다정한 게 말이 되나? 저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조령이 변명했지만 윤 판서의 아들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라고? 지금 당장 그거지 의원을 내쫓아라! 안 됩니다.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어요. 치료는 무슨? 나와 혼인하면 모든 병이 다 나을 거요! 그때 소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도련님과 혼인할 수 없어요. 뭐라고? 제가 사랑하지 않는 분과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굴 사랑한다는 거요? 조령이 진우를 바라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의원님을 사랑해요. 진우가 깜짝 놀랐고 윤 판서의 아들이 분노로 얼굴이 새빨갛게 되었습니다. 감히 거지 의원 주제에! 그가 진우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영의정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소동이냐? 영의정 어른, 소령이 이거지와 간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영의정이 화를 내며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소령아, 이게 사실이냐? 아버지, 저는 의원님을 사랑해요. 사랑,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신분도 모르는 놈을. 신분이 뭐가 중요해요? 영의정이 화를 벌컥 냈습니다. 당장 그 놈을 내쫓아라. 안 됩니다. 조령이 진우 앞을 막아섰습니다. 진우님은 제 은인이에요. 은인, 12년 전에 저를 구해주신 분이에요. 조령이 옥팔찌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그때 받은 증거예요. 진우는 소령의 말에 깜짝 놀랐지만 이내 자신의 옥반지를 꺼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아가씨를 구해드렸습니다. 영의정이 놀랐지만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은인이라 해도 신분이 다르지 않느냐? 그때 대화를 듣고 있던 윤 판서의 아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영의정 어른, 이 일은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미안하네. 자네 뜻대로 하게. 결국 윤 판서의 아들은 분노하며 돌아갔고 그날 밤 영의정이 진우를 불렀습니다. 의원, 오늘 일은 미안했네. 그래도 우리 소령을 고쳐준 은인고 좀 전에 소령의 말을 들으니 과거에도 소령을 구해줬던 은인이라고 하던데. 하지만 소령의 혼인은 이미 정해진 일이니 어쩔 수가 없네. 대감마님,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네. 내일부터는 치료를 마무리하고 떠나주게. 진우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영의정이 임금의 부름을 받아 궁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궁궐에서 지내야 한다. 집안을 잘 부탁한다. 영의정이 떠나자 윤 판서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그 거지 의원을 없애고 소령을 우리 아들의 부인으로 만들어야지. 알겠습니다. 윤 판서는 밤중에 자객들을 영의정 댁에 보냈습니다. 그때 진우는 소령과 함께 정원에서 달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떠나야 하는군요. 의원님, 걱정하지 마시오. 언젠가 다시 만날 거요. 그때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나타났습니다. 찾았다. 저놈이 의원놈이다. 자객들이 칼을 뽑으며 달려들었습니다. 소령 아가씨, 어서 피하시오. 진우가 소령을 보호하려 했지만 자객이 너무 많았습니다. 의원님, 소령이 비명을 지르며 진우를 부르는 순간 자객 하나가 진우를 찔렀습니다. 으. 진우가 쓰러지자 자객들이 소령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바로 그때 윤 판서의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잘했다. 이제 소령은 내 것이다. 윤 판서의 아들이 소령에게 다가가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소령아, 이제 그 거지는 죽었다. 너는 내 부인이 되는 수밖에 없어. 저리 가세요. 절대 안 돼요. 소령이 뒤로 물러나며 거부했지만 윤 판서의 아들이 강제로 소령의 팔을 잡고 말했지요. 저항하지 마라.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야. 놓으세요. 도와주세요. 소령이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습니다.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못해. 아버지는 궁궐에 가고 없고 그 거지 의원은 죽었으니까 윤 판서의 아들이 소령을 벽으로 밀어붙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여자야. 순순히 따르면 고생하지 않을 거다. 싫어요. 절대 안 돼요. 소령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윤 판서 아들의 얼굴을 핥히어 버렸지요. 감히 해. 윤 판서의 아들이 화를 내며 소령의 뺨을 때렸습니다. 얌전히 하지 않으면 더 아프게 해줄 거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소령이 울면서 도움을 청했지만 자객들이 주변을 막고 있었습니다. 소용없어. 이제 너의 그 잘난 몸뚱아리부터 구경해보자. 스스로 옷고름을 풀 테냐? 아니면 내가 풀어줄까? 내가 풀어주는 게 너도 더 재미를 느끼겠지? 윤 판서의 아들이 소령의 저고리에 손을 대려는 순간 영의정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무슨 소동이냐? 영의정은 급히 궁궐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윤 판서의 아들이 당황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영의정 어른, 소령이 이 거지와 간통하고 있는 게 맞았습니다. 뭐라고? 정말 내 딸이 간통을 했다는 말이냐? 그런데 그때 쓰러진 진우가 힘겹게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거짓말입니다. 저놈이 어떻게? 분명 칼에 맞았는데. 사실 진우는 어릴 때부터 무술을 익혔기 때문에 급소를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소령이 급히 진우를 부축했습니다. 의원님,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급소를 피했습니다. 영의정이 상황을 파악하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버지, 윤 판서, 아들이 자객을 보내 의원님을 죽이려 하고 저를 겁탈하려고 했어요. 뭐라고? 거짓말입니다. 제가 간통 현장을 목격해서.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모든 사람이 뒤돌아보니 임금이 용포를 입고 직접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전하. 영의정과 윤 판서의 아들이 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어떻게 여기에? 진우가 놀라자 임금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궁궐에서 영의정의 말을 듣고 아무래도 형님과 인상차기가 비슷하다고 생각되어 궁궐에서 나와 형님인지 확인만 하고 돌아가려 했지요. 그리고 임금은 윤 판서의 아들을 노려보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자객을 보내짐에 형을 해치려 했다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전하, 형이라니요. 영의정과 윤 판서의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 이분은 찜의 이복형이시다.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고 의원이 되신 왕족이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그럼 이분이. 그렇다. 이분은 왕족이시자 내 형님이시다. 그러니 소령과의 혼인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윤 판서의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하, 이미 저와 혼담이. 혼담! 자기까지 보내가며 강요할 혼담이냐? 임금의 따끔한 질책에 윤 판서의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전하. 윤 판서 집안은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혼인을 짐이 허락한다. 누구도 반대하지 말라.
소령이 꿈만 같다는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인가요? 진우가 소령의 손을 잡자 소령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저희 신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그때 임금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직접 혼례를 주관하겠습니다. 전하, 정말 감사합니다. 진우가 깊이 절하자 임금이 말했습니다. 형님이 행복해 하시니 저도 기쁩니다. 며칠 후 임금이 직접 주례를 서는 성대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진우는 소령을 아내로 맡겠느냐? 네, 평생 사랑하고 보살피겠습니다. 소령은 진우를 남편으로 맡겠느냐? 네, 끝까지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 모든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혼례를 마친 두 사람은 신혼방으로 들어갔는데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방 안에는 은은한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이제 정말 부부가 되었군요. 진우가 말하자 소령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꿈만 같아요. 12년 만에 다시 만나서 이렇게 부부가 되다니 정말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가 봅니다. 그때 오빠가 진우님이었다니 운명이었나 봐요. 촛불이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소령의 얼굴이 복숭아꽃처럼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워요. 아름다운 아내를 얻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진우가 소령의 뺨을 어루만지자 소령이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촛불에 비쳐 하나가 되었지요. 그렇게 이들은 첫날 밤을 보내며 진정한 부부가 되었답니다. 새벽이 되어 창문 사이로 햇살이 비추자 소령이 진우의 품에서 눈을 떴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밤이었소. 저도 그래요. 이제 정말 우리 부부네요. 네,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며칠 후 진우는 임금의 명으로 왕실 의원이 되었습니다. 형님의 뛰어난 의술로 백성들을 도와주시오. 네, 전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령도 궁중 의녀들을 가르치는 일을 도와주시오. 감사합니다. 전하, 이렇게 해서 진우와 소령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1년 후 소령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분명 예쁘고 똑똑한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당신을 닮으면 아름답고 저를 닮으면 의술을 잘할 거예요. 몇 달 후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아이네요. 당신을 닮아서 그래요. 눈은 정말 저를 닮았네요. 갑돌과 매화도 두 사람의 행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도련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갑돌아, 너도 매화와 좋은 인연 맺기를 바란다. 그게 실은 갑돌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혼인하려고 해요. 정말 축하한다. 이렇게 해서 갑돌과 매화도 부부가 되어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몇 년이 지나 진우와 소령 사이에는 총 3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들이었지요. 진우는 왕실 의원으로서 많은 백성들을 치료했고 소령은 현명한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가정을 잘 꾸려나갔습니다. 임금도 두 사람의 행복을 보며 만족해했지요. 형님이 행복해 하시니 저도 기쁩니다. 전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두 분의 진실한 사랑 덕분입니다. 세월이 흘러 진우와 소령이 노년이 되었을 때도 두 사람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함께 늙어가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당신과 함께여서 인생이 행복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모두 잘 자랐고 손자들도 건강하게 크고 있고 정말 복받은 인생을 살았네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정원을 거닐며 옛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평생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 이야기에는 진실한 사랑과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신분의 차이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지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